지금 우리는 중국에서 수많은 제품을 OEM, ODM 방식으로 생산하고 직접 물건을 사입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경쟁력 있는 상품을 가져올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중국 공장을 싸게 만드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중국 공장은 싸게 만드는 곳이 아니라 싸게 보이게 만드는 구조가 있는 곳입니다. 공장을 방문하면 대부분 첫 질문이 이겁니다. 얼마까지 가능합니까? 조금 더 깎아줄 수 없습니까? 하지만 진짜 고수는 가격을 깎지 않습니다. 고수는 구조를 바꿉니다. MOQ를 조정하고 결제 조건을 설계하고 생산 우선순위를 확보하고 장기 발주 구조를 제안합니다. 협상은 말싸움이 아닙니다. 협상은 구조 설계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히 가격을 흥정하는 방법이 아니라 공장이 먼저 협조하게 만드는 실전 협상 전략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중국 공장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볼까요? 이익일까요? 아닙니다. 중국 공장이 가장 먼저 보는 것은 마진이 아니라 안전입니다. 우리는 공장을 볼 때 얼마에 만들 수 있느냐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장은 이 거래가 안전한가를 먼저 계산합니다. 신규 바이어는 공장 입장에서 기회가 아니라 리스크입니다. 한국에서 처음 오는 사람, 통역을 통해 이야기하는 사람, 시장 반응을 아직 모르는 사람, 한번 주문하고 사라질 가능성이 있는 사람, 또는 가격만 계속 깎다가 막상 판매가 안 되면 클레임을 걸 가능성이 있는 사람. 이런 유형은 공장에서는 수익이 아니라 잠재적 손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공장은 주문을 받는 순간 이미 돈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원단을 먼저 사야 합니다. 부자재를 준비해야 합니다. 라인을 비워야 합니다. 다른 주문을 뒤로 미루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어가 잔금을 늦게 주거나 갑자기 스펙을 바꾸거나 품질 문제를 과장해서 클레임을 걸면 공장은 바로 손해입니다. 그래서 공장의 진짜 관심사는 단가가 아니라 리스크 관리입니다. 공장이 중요하게 보는 건 4가지입니다. 첫째, 가동률입니다. 공장은 기계가 멈추는 걸 가장 싫어합니다. 기계가 멈추면 인건비는 그대로 나가고 공장 임대료는 그대로 나가고 전기료도 그대로 나갑니다. 그래서 공장은 한 번의 큰 주문보다 꾸준한 반복. 두 번째로 중요하게 보는 것은 원부자재의 현금 흐름입니다. 원단은 대부분 현결제입니다. 공장은 먼저 돈을 내고 나중에 바이어에게 돈을 받습니다. 즉 공장도 자금 압박을 받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결제 조건이 불안하면 아무리 단가가 좋아도 협상은 잘 되지 않습니다. 셋째는 불리한 클레임 리스크입니다. 재작업은 손해입니다. 리턴은 더 큰 손해입니다. 해외 배송 후 반송은 거의 재앙입니다. 그래서 발주 시 꼼꼼하게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 중요하게 보는 것은 결제 안정성입니다. 돈은 제때 받는가, 약속을 지키는가, 계약 조건을 바꾸지 않는가, 이 4가지가 공장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협상의 방향이 바뀌어야 합니다. 얼마 깎아주세요가 아니라 제가 어떻게 하면 공장의 리스크를 줄여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공장의 리스크를 줄여주는 바이어는 단가를 조금 더 유리하게 가져갑니다. 왜냐하면 이 바이어는 안전한 거래처이기 때문입니다. 협상은 상대를 이기는 게 아닙니다. 상대의 불안을 줄여주는 과정입니다. 그때부터 가격이 아니라 조건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협상 전에 반드시 준비해야 할 5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단가 기준선 확보입니다. 최소 3곳 이상 견적을 받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은 같은 원단인가, 같은 중량인가, 같은 봉제 방식인가. 중국에서는 스펙 1mm만 달라져도 단가가 달라집니다. 두 번째는 원가 구조 측정입니다. 대략적인 원가 구조를 머릿속에 그려야 합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원단이 전체 원가의 40에서 60%를 차지합니다. 스펙 1mm, 중량 10g 차이가 단가가 달라집니다.
놓치기 쉬운 부자재 또한 지퍼, 단추, 라벨, 포장비 포함 사소해 보이지만 누적되면 그 또한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나는 인건비 또한 자동화와 수작업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고 마진의 비율도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이런 내용은 지역에 따라 공장 규모에 따라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대략적 내용을 머릿속에 가지고 협상에 임하는 것이야말로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첫 주문 전략입니다. 첫 주문엔 왜 가격을 낮추기 힘든 걸까요? 초보는 첫 주문부터 대량으로 밀어붙입니다. 하지만 공장은 단가보다 리스크를 먼저 봅니다. 첫 주문부터 대량으로 단가를 누르려 하면 공장은 더 불안해합니다. 고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첫 주문은 테스트입니다. 반응이 좋으면 2차, 3차 발주로 확대합니다. 공장은 반복 거래에 반응합니다. 다음은 결제 조건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장과의 거래에서 많은 사람들이 단가에만 집중을 합니다. 하지만 진짜 차이를 만드는 건 결제 조건입니다. 일반적인 구조는 30% 성금, 70% 출고 전 잔금. 공장은 왜 성금을 받을까요? 원단 구매, 인건비, 가동자금. 공장은 현금 흐름으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신뢰가 쌓이면 구조가 달라집니다. 30대 70이 20대 80으로 바뀌고 더 나아가면 월결제, 심지어 일부 외상도 가능합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공장이 당신을 일회성 바이어가 아니라 지속거래 파트너로 된다는 의미입니다. 단가 3%를 낮추는 것보다 결제 조건을 바꾸는 것이 훨씬 큰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협상은 가격이 아니라 구조를 바꾸는 것입니다. 가격은 숫자입니다. 그러나 결제 조건은 신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협상 타이밍입니다. 협상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타이밍으로 하는 것입니다. 비수기에는 공장이 먼저 물량을 찾습니다. 라인이 비어있고 고정비는 계속 나갑니다. 이때는 조건 협상이 유리합니다. 단가, MOQ, 결제 조건 모두 유연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수기에는 다릅니다. 단가가 문제가 아닙니다. 생산 슬롯 확보가 핵심입니다. 아무리 단가를 맞춰도 일정이 밀리면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중국에서는 일정이 곧 신뢰입니다. 협상은 가격 싸움이 아니라 시장 선택의 게임입니다. 다음은 실전 협상 멘트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협상을 가격을 깎는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수는 압박하지 않습니다. 구조를 제안합니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너무 비싸요 대신 첫 주문은 500개 테스트로 진행하고 2차는 3000개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장기 기준 단가로 조정 가능할까요? 이건 단가 협상이 아닙니다. 관계 제한입니다. MOQ 협상도 같습니다. 컬러를 줄이고 기본 모델로 가면 최소 수량 조정 가능할까요? 공장은 복잡한 생산을 싫어합니다. 리스크가 많을수록 관리 비용이 올라갑니다. 단순화는 강력한 협상 카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생산 우선권 확보 멘트. 단가는 맞추겠습니다. 대신 출고 일정은 확실히 보장해주세요. 이 말은 강력합니다. 중국에서 일정 보장은 신뢰의 증거입니다. 협상은 가격이 아니라 구조의 신뢰를 설계하는 일입니다. 공장 속에도 긴장감을 줌으로써 서로의 신뢰를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협상은 가격을 깎는 기술이 아닙니다. 반복 거래를 설계하고 생산을 단순화하고 일정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중국에서 일정 보장은 신뢰의 증거입니다. 다음은 지역별 공장 협상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은 하나의 시장이 아닙니다. 지역마다 공장 상황이 다 다릅니다. 그에 따라 전략도 달라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먼저 광동 지역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특히 광저우 의리 공장의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가격 경쟁이 심합니다. 협상은 비교적 유연합니다. 하지만 품질 편차가 존재합니다. 이런 경우 전략은 단순합니다. 빠른 반복 발주 구조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단가 및 퍼센트보다 회전율을 강조해야 합니다.
광동 지역 공장은 속도와 물량 회전에 민감합니다. 이제 절강성, 항저우 이후 라인 대형 공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쪽 공장은 시스템화되어 있습니다. MOQ도 굉장히 높습니다. 가격 탄력은 낮습니다. 하지만 품질은 안정적입니다. 여기서 전략은 다릅니다. 초기 단가에 집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대신 장기 계약 카드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절강성 공장은 안전성과 계획 생산에 민감합니다. 지역을 이해하면 이렇게 협상이 쉬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지 말아야 할 협상 방식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협상에는 기술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비교 견적을 대놓고 흔드는 것입니다. 다른 공장은 더 비싸다. 이 말은 압박이 아니라 신뢰 훼손입니다. 두 번째로는 한국에서는 이 가격이 안 된다. 시장을 비교하는 순간 상대의 체면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갑작스러운 단가 후려치기입니다. 합의 직전 가격을 다시 내리면 협상이 아니라 시험이 됩니다. 또 네 번째로는 품질 기준을 애매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좋은 걸로 해주세요. 적당히 해주세요. 이런 애매한 말은 분쟁의 시작이 됩니다. 중국은 체면 문화입니다. 공개적인 압박은 협상을 닫아버립니다. 관계를 잃으면 조건도 잃습니다. 협상은 이기는 게임이 아니라 남기는 게임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중국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관시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의 협상은 계약서 서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관계의 시작입니다. 중국에서 관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단순히 인맥이 아닙니다. 신뢰의 누적입니다. 첫 방문 시 식사 제안이나 식사의 안부를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위챗을 맺고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명절 인사 또는 작은 선물을 준비해 가는 것 또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비용이 아닙니다. 신뢰 투자입니다. 이게 쌓이면 단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깁니다. 바로 생산 우선권, 성수기에 물량이 몰릴 때 누가 먼저 라인에 들어오는가, 그게 진짜 힘입니다. 중국에서는 계약보다 관시가 빠릅니다. 가격은 숫자입니다. 계약은 문서입니다. 하지만 관시는 기회입니다. 성수기에 먼저 생산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협상에서 이긴 사람입니다. 중국 공장 협상은 싸움이 아닙니다. 상대를 이기는 게임이 아니라 함께 돈 버는 구조를 설계하는 일입니다. 초보는 단가를 깎습니다. 고수는 구조를 바꿉니다. 단가 몇 %의 차이는 잠시입니다. 하지만 결제 조건, 생산 우선권, 반복 발주 구조는 시간이 지날수록 격차를 만듭니다. 같은 시장에 있었지만 완전히 다른 위치에 서게 됩니다. 협상은 오늘의 가격이 아니라 미래의 흐름을 설계하는 일입니다.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남는 사람이 되십시오. 감사합니다.